부동산 시장이 과연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인가? 왜 다들 공급에만 이렇게 목을 맬까? 저는 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공급으로 시장을 잡을 수 없다. 너무 정책에 기대하지 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은 뭐냐면 매물 플러스 입주 물량 플러스 분양 물량 팔려고 내놓는 이게 공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주 물량만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공급의 역할 중에서도 비중이 아주 작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표면상의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을 얼마만큼 해서 집을 잡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다들 공급에만 이렇게 목을 맬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과연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공급으로 시장을 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한번 부동산 시장에 약간 원론적인 수요와 공급, 너무 정책에 기대하지 마라. 이런 측면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를 한 번쯤 더 좀 깊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이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공급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가격 안정이 온다라고 이미 우리는 경제학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는 아예 안 나와요. 공급만 얘기가 나와요. 크게 보면 저는 그 부분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일단 여기서 뭘 보고 있냐, 실거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거주 수요는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똑같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그 거래량만 봐도 2020년, 21년에는 한 달에 약 15,000건씩 거래가 됐어요. 2022년에는 1,000건 미만이 거래됐습니다. 거래량 얘기를 왜 하냐? 자, 부동산에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급은 뭘까? 입주 물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은 뭐냐면 매물 플러스 입주 물량 플러스 분양 물량 팔려고 내놓는 이게 공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주 물량만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매우 잘못된 전제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은 매물, 입주 물량 이걸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는 뭘까요? 적정 수요가 수요일까요? 제가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수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래량 얘기를 했어요. 거래를 잘 생각해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거래량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0년과 22년에 수요가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지금 공급만 따지는 사람은 2020년과 22년이 수요가 동일하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주의, 당위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수요는 상태에 따라서 시장 상태에 따라서 시기별로 수요가 달라져요. 이 전제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과연 공급이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틀리고 또 희망을 갖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시장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나왔어요. 2018년에 대표적이었습니다. 2018년에 전국 최고의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폭락할 거라는 전망들이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안 했죠. 오히려 막 폭등했잖아요. 그렇게 틀리고도 계속 지금도 입주 물량 타령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수요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수요에 대한 고민. 공급이 뭔지도 제대로 고민을 안 하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왜 입주 물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간접 영향과 직접적인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게 뭐 이쪽 저쪽으로 영향을 줘서 뭐 전세가에 영향을 줘서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의 매물과 우리 아파트에 부동산에 사러 온 손님이 얼마만큼 있고 심리 상태가 어떻고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건 직접적인 영향에 맞는 근접한 수치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왜 간접적인 저 멀리 있는 거에 수치를 파악해가지고 알려고 노력하냐. 입주 물량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공급의 역할 중에서도 비중이 아주 작아요. 근데 또 입주 물량 중에서도 이게 다 파는 거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3년 전에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아파트로 돼가지고 입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팔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실입주를 하면 이게 가격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잖아요. 왜? 분양가 그대로 여러분은 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가격이 변해요. 그럼 가격 변화가 어떻게 생겨요? 중간에 누군가가 분양권을 팔고 누군가가 그걸 사니까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공급은 뭐냐? 입주 물량 자체가 공급이 아니고 여기서 팔려고 내놓는 매물, 이게 공급인 거예요. 그래야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 전체를 또 공급으로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공급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수요가 늘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수요가 확 줄어요. 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침체돼서 수요가 막 줄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없어도 시장이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막 과열되고 있어요. 과열돼가지고 막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거기에는 공급을 늘려도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부동산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부동산은 다른 공산품이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수요에 비례하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는 대표적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은 공급을 꾸준히 적정량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잡으려면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 수요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근데 수요에 포커스를 두라는 얘기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제가 아예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모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약간의 수고도 감수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